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물건이 복귀되는 거. 법에서 시킨 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매매계약을 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자, 이 매매계약이 무효되더라 또는 취소했다 또는 해제했다 또는 합의 해제했다.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어쨌든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기는 바로 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뭐로 해서 들어왔냐면 원인으로 해서 들어온 등기예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 같은 것을 이제 원인행위라고 그러는데 자, 결국 이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그 법률행위를 토대로 해서 등기가 됐으니까 소유권이 을한테 일단 갔었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을의 명의 등기를 말소해야 이 소유권이 갑한테 되돌아가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 법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복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부 때 보면 현 상태에서 등기부 때 보면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지만 을로 돼 있지만 법적인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둘이 다툰단 말이에요. 갑은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러고 얘는 무슨 소리냐 내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유권이 가면서 등기도 자동으로 없어지면 참 좋을 텐데 세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법에서 한 얘기대로 잡으시면 돼요. 자, 8번이 그 얘기입니다.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 성취, 해제 조건 성취는 뭐 모르더라도 어쨌든 해제자 들어간 것이 있다. 그때 물권의 복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이것을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원인행위가 효력이 없어져 가지고 갔던 물건이 복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우리가 집합건물법에서 배우시게 되죠.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계담복도에 대한 지분도 당연히 취득하겠죠.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죠. 자, 여기까지. 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 법률 행위에 의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 구별을 좀 하시고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이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든 부동산 물건은 등기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를 해서 이제 공실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전부 다 이제 등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2차 과목 등기법에서 잘 배우시고 뭐 등기법은 이제 다 거의 대부분 다 잡혔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등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등기에 대한 얘기들 쭉 해봅시다. 우리는 등기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2번부터 들어가시는데 등기 청권이라는 게 나오죠. 등기 청권.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갑한테 부동산 샀어. 대금 다 줬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해요. 청구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등기 청권이라 하는 거지 뭐. 야,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결국 우리나라 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금을 다 줬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등기 신청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 보고 그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이걸 이제 등기 청권이라고 그러죠. 의회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 돼요. 등기 권리자라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등기 신청권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등기 청권은 등기 신청권하고 다르다. 다르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등기 청권의 법적 성질입니다. 자, 이것도 청권이니까 이게 채권적 청권일 수가 있고 물권적 청권일 수가 있고 그렇다고요. 그럼 요거에 따라서 청권이지만 똑같은 등기 청권이지만 성질이 좀 다르겠네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권은 채권과 성질이 같으니까 이건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물권적 청권, 특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 등기 청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습니다. 10년, 20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구별하시는데 이거 구별하는 것은 자, 이거 뭐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해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항상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 가지고 들어가면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물권적 청권 배우셨죠? 그 물권적 청권은 누가 행사한다고 그랬나요? 물권적 청권 행사한 사람. 누가 행사해요? 그럼 눈빛을 보내면 어떡해? 물권적 청권은 누구? 청권자는? 현재? 물권자 아니에요. 현재 물권자.
현재 물권자. 어? 네,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아니, 현재 물권자가 당연히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소유권 가진 사람, 현재 점유권 가진 사람, 현재 지상권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물권자들이죠. 그럼 그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을 누군가 침해했을 때 행사하는 거니까. 어려운가요, 이게? 저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열심히 제가 강의해 드렸잖아요. 물권적 청권에서 여러분 뭐 책 가지고도 얘기했고. 그러면 등기청권도 물권적 청권이 달리면 등기청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현재 뭣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물권적 청권이 뭐라면? 채권청권을 하면 그 등기청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현재 물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좀 샀죠? 그래서 여러분은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이 이전 등기 안 해주니까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는 청권 발생됐죠? 그러면 이 등기청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다 나오겠죠? 왜? 여러분 소유권이 아직 없으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자, 아까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명의로 돼 있다가 이 매매 계약이 무효래 또는 취소됐어, 해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갑이 이제 여러분 보고 그 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럼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누구 보시면 돼요? 갑 보시면 되죠. 갑이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등기 청구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등기 청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적이니까 산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것은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사놓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니까, 특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등기청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권인가 물권적 청권에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해서 괄호 2번에 채권적 청권인 경우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자, 기본은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등기청권이 채권적 청권인 경우가 1번이에요.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청권은 기본적으로 다 채권적 청권이겠죠. 왜? 법률 행위로 인해 가지고 등기를 해야 그 사람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달라는 얘기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수인의 등기청권이 되겠죠. 주로 나오는 건 매수인의 등기청권하고 이제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등기청권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이제 기억본 보시면 채권적 청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이론을 이제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등기청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대상이 되냐 안 되냐하고 소멸시효에 완성돼 가지고 없어지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소멸시효 대상이 되긴 돼. 근데 이게 없어지려면 일단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 권리 가진 사람이 행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안 하고 있어야 된다.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경과돼야 돼요. 그럼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났을 때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 매수인이 등기청권은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지만 산 부동산을 뭐 받아서요? 인도받아서 이것을 계속 뭐 하고 있다면,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어쨌든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행사하는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본이 그 얘기고, 니은본은 더 나아가서 부동산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또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그 이전 등기 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사서 아직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는 넘겨받았어요. 그래 놓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되팔아 버렸다고. 그리고 여러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 않으니까 등기는 넘겨줄 수 없지만 점유는 넘겨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다시 산 사람한테 점유를 넘겨줬을 때 그럼 이제는 여러분 저 부동산 점유는 하고 있지 않죠. 이랬을 때 여러분의 등기청권은 계속 가지고 있죠. 자, 이 등기청권이 소멸시효 진행되냐 격인데 역시 이것도 소멸시효 진행되질 않는다고 봐요. 이건 더 나아가서 부동산을 팔아서 점유를 넘겼죠.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때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